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결과물로 오거나 아니면 과정에서 오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거 볼 때마다 야,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돈이 많나? 그런 통념에 한번 저항해 보신 거 그래 아니에요? 저항하고 싶었어요. 질문을. 그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책들도 보고, 제가 언제 행복한가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은태입니다. 오늘은 이 고수의 행복 수업, 고수 시리즈가 많으시잖아요. 행복 수업이라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주제를 선택해 봤는데, 정말 행복이라는 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공감한 게 그거예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수단이죠.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느껴지는 부산물이 행복이 처음부터 나 행복해질래 막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행복에 대해서 몰입, 선택, 또 운동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부터.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결과물로 오거나 아니면 과정에서 오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거 볼 때마다 야,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돈이 많나? 그런 통념에 한번 저항해 보신 거 그래 아니에요? 저항하고 싶었어요. 질문을. 그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책들도 보고, 제가 언제 행복한가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 그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거 저 어디서 원문을 확인 못했지만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결과인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너무 좋다. 통할 때 오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거나 차 마시거나. 정말 그 몰입이고 또 선택이 운동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몇 가지 좀 소개. 난 가장 큰 게 운동인 것 같아요. 행복 관련된 책에 보면 운동 얘기가 없어. 유심히 관찰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사실 운동할 때는 힘들잖아. 그런데 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올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할까? 모르는 걸까? 알면서 안 쓴 거. 그러게. 그래서 난 행복에서 넘버원은 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몰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새벽마다 이제 무슨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1시간 반이 지나가는데 정말 되게 짜릿해. 나만 아는 행복이잖아요. 이렇게 야, 내가 이런 글을 내가 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성취했다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하는 얘기는 나의 유능감을 그 작업에서 확인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보면 되게 지루해하잖아. 얼굴 보면 막 은퇴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하고 그냥 못마땅하고 뭐 이렇게 불만 가득 찼고 이런 얼굴들이 되게 많잖아.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일거리가 있고 일거리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유능함을 다른 사람한테 뭔가 기쁨을 주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 관련된 질문인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삶은 에너지든 시간이든 최소로 쓰고, 그건 일이니까. 개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 여행, 캠핑 이런 거에 최대를 쓰겠다.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담 때 그런 얘기해서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워라밸을 넘어서. 그 어떻게 사람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소를 잘못 찾다. 그러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 구분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비유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 그만 살아 라고 이제 이혼 통보를 했는데, 회사 가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는 거야. 반대로 회사에서 자네 요번 달 말까지만 나오게, 자네 오늘 잘렸네. 근데 집에 가서 가정생활 구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관점의 제일 큰 문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유능감을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거기서 유능감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개인 삶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환상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보라 그래요. 회사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집에 가서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행복한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약간 선입견은 얘기했지만 취미생활에 목숨 건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직장이나 자기 일에서는 별다른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취미에 목숨 거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아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재벌의 아들이면 나도 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벌들도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재산이 많아서 일 안 해도 살고 나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유능함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을 느낄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걸 느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관계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이럴 때 보면 난 그런 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있잖아요. 무슨 뭐 아내가 됐건 요번에 손주들이 셋이 이제 와 있는데 새벽마다 나한테 오는 거야. 잠이 안 깼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겨 있거든. 한 10분씩. 그리고 막 비비고 막 어제 저녁에도 또 아내가 딸네 집에 뭐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드린 거 손녀가 막 와서 그냥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오니까 얘가 막 뽀뽀 사례를 막 여기다가 그리고 막 올라타고 막 공놀이 하자고 한 15분 있었는가 했는데도 완전 모래 샤워한 느낌이야 사랑으로. 물론 이제 그런 게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교수님은 팬들이 많잖아요. 아, 뭐 팬. 신도들, 한 작가님 신도들 이거 보시는 분 많을 텐데 그분들과의 관계도 그거 중요하긴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제 책도 쓰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이러면은 또 혹은 이제 추상적인 어떤 팬들만 있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좀 덜 하지 그 않으시겠어요? 생각은 덜 해봤는데 네. 어저께도 사실 그 대형 뷰티샵 거기서 한 200명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한 시간 방연하고 한 50권 정도 사인한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 야, 신문 들어도 되게 뿌듯해. 내가 이렇게 젊은 남녀하고 이렇게 늙으면 나를- 안 되니까. 나보다 3, 4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어찌됐건 2-3시간 동안 이렇게 인텐시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얘기하고 자체가 또 뭔가 그 연결성이 되고 어떤 그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그 쓰신 책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있잖아. 카메라 샤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네네. 아니, 요새 그런 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 가서 어찌다가 3시간 정도 샤워를 한 거잖아. 연예인 다 되셨어.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생각이 탁 드네. 그럼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그러네. 관계에서도 너무 그건 교수님 더 심하지 않아? 그렇죠. 응?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친 같은 게 있어서 제 학생들 또 졸업생들까지도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고 연결되고 할 때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코치들도 코치들이 네네. 엄청 많잖아. 고 네. 교수님을 추앙하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성취감, 유능감을 체험하고 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까지 읽으면서 그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거를 확립했는데 자기 결정성.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동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내재적 동기가 생기는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내재적 동기라는 건 결국 삶의 활력이고 동기니까 행복과 연관이 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가 유능감이야. 컴피턴스. 두 번째가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오토노미인데 이 책에도 보면 선택이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행복은.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근거하신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대시와 라이언의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어리의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능감을 체험하는 일은 더 하고 싶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못한다고 혼내는 게 효과가 없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잘한다 해주고 또 자기 강점을 쓸 때 더 그거를 하고 싶어하고 신나는 거예요. 또 관계성.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길 바랄 때 또는 그걸 봐줄 때 이럴 때 더 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든 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회사에 아무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번아웃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럼 하기 싫을 것 같아. 하기 싫고 나 이거 뭐 하고 있나. 근데 상사도 관심 있고 전사적으로 야, 이 프로젝트 잘 돼야 된다.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힘들어도 힘들지 않지. 그게 되게 큰 요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론이네. 네네네. 난 예를 들면 제가 대기업 임원할 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생각했더니 자율이 없는 거야. 자율성 너무 중요해요. 아니 우리 회장님 오게 되면 갑자기 토요일 날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고 교수님하고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네요. 자율적으로 일하는 자율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점점 유능함을 경험하잖아. 예전에 맞아. 비해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그죠. 대해서도 그쵸. 그죠. 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에서 유능감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일이 예를 들어서 꼭 직장에서만 있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글 쓰는 데서 느끼는 거. 또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유능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제일 부족하네. 현대인들한테, 직장인들한테 유능함이 제일 부족하네. 근데 이 하면서 저는 이거 행복하려면서 재미라는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요. 재미.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원 뒤지는 게 제 취미라 각 국가별로 재미라는 거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말로는 그게 한자로 의사로 쓰더라고. 의견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재밌는 거고 일본 사람은 오모시로이거든요. 오모시로는 한자로 얼굴 면자에 흰백자 써. 어원을 찾아봤더니 얼굴이 하얘지도록 웃어서 오모시로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웃기는 거, 재밌는 거고 영어는 인터레스트잖아요. 그쵸. 인터레스트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관련이 있으면 재미가 재밌다는 있는 건데 재미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잠인데 잠이
자미는 약간 돛박에 이렇게 막 쌀 같은 거 다는 도구라는데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되게 재미도 나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제일 밝히는 그런가? 근데 인터레스트도 이익이란 뜻도 있잖아. 그렇죠. 관련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익도 이익이라는 있다. 건 중의적이죠.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재미 난 느끼시죠? 그럴 때 재미를 그런 느껴요. 거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물론 한 문제 그건 없지만 혼자서 즐기는 거죠. 그것 알아내고 할 때도 자율적이고 유능하고 그런 거 느끼시나 보다. 근데 이제 이 행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동기론의 또 유명한 이론 중에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는 걸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요인이라는 거는 없으면 불만족한데 그렇죠. 있는다고 있다고 뭐 잘하는 더 것도 하는 아닌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식당 갔는데 지저분하면 오기 싫지만 불만족하지만 깨끗하다고 계속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세 가지 요소가 일터에서나 삶에서 행복을 하게 하는 동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순서에 관련된 책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 미도 인너 뷰티가 먼저더라고. 아우터 뷰티가 아니고 안이 아름다우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이 올라갈수록 화장품이 덜 팔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화장품 회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불인가 2만 5천 불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화장품 수요가 좀 준다는데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인너 뷰티에 명상 이런 게 더 팔리겠다. 요가, 그런 식으로, 명상 그런데 돈을 쓰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 아까 이 위생요인하고 동기요인도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쓰지만 포장하고 화장하는 데 쓰다가 근데 일정 수준이 되면 다른 쪽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여자분들이 이 고수의 행복 수업하면 인생 곳곳에서 행복을 재발견하는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이라든지 좋은 관계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써서 저는 되게 소소한 일상, 뭐 음악, 또 뭐 행복 모드로 바꾸라는 거 이런 게 다 행복의 그 감도를 높여주는 책 같아요. 저는 그 음악,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무슨 컨텐츠 있잖아요. 이 컨텐츠 봤어? 저는 어저께도 제가 숫자 한국이라는 책을 우연히 사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 이렇게 얇은데 이 사람은 숫자로만 따져본 거야, 숫자로.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마약을 하는 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찾기가 어려운데 똥 오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양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걸 채취하면은 샘플링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3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한다는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잡힌 건 한 100만 명 정도 잡히니까 2만 명 정도는 안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평균의 종말 같은 책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20년도, 30년대 평균 연령은 30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30이지 그때도 환갑도 하고 칠순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 뒤지는데 난 그런 걸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거였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 못했네 이런 것들 있잖아. 전 그런 것 때 굉장히 짜릿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 쓰셨잖아요. 최고의 행복은 이유 없이 행복한 것이다. 그런 소소한 발견에서 느끼는 기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거대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담담한 행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잔잔한 행복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어떨 때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게 감각이 필요하네, 그죠? 근데 거기서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저도 몰입할 때요. 저는 몰입하고 딱 끝낼 때 굉장히 행복하고 그다음에 절친들하고 수다 떨 때 또 이제 절친 중에 저를 놀려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가면 고교수님은 놀려? 저보고 어무이라 그래요. 어무이 나이도 많다고 놓친내라고 그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놀림 당하고 이럴 때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재미가 있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아이들 뭐 잘 자라는 거 볼 때 행복하고 그렇죠. 재밌네요. 그런 친밀함 그러니까. 이게 행복감의 요소네요. 행복을 이렇게 재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네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소소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